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1회 시험 보셨고, 이제 두 번째인데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점수 안 나온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로 다 봐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몇 번을 체크를 했고, 평균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가 나왔고, 분포가 어떻게 된다라는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 평균이 50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이거, 공부했는데 점수 안 나와. 예. 여러분들 지금은, 그렇죠. 실제 시험이 아니고 모의고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그동안의 실무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부족했던 부분들 학습하는 효과도 같이 있고요. 우리 이제 실무는 정말 그래요. 끝이 없습니다. 해도 파도 계속 나오죠. 다만, 여기에서도 이제 그 화재 안전 기준이라든지 또 주관식의 일부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평소에 그 과정에서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이 시간을 빌어서 또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갖죠. 자, 좋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회 시험의 난이도는 전체 시험 난이도로 봤을 땐 중정도의 난이도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덜 올라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저점은 30점대, 최고점은 70점대입니다. 최고점이 70점대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감안하셔서 본인 너무 자학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뭐 아직은 연습이니까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또 공부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그냥 지문만 막 읽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능동적으로 이게 개정됐다, 신규로 다시 제정됐다, 혹은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시험에 잘 나오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능동적으로 풀 수 있어야 돼요. 피동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자, 25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주택법령상 이제 주택들 이야기 많이 하죠. 주택과 용어의 정의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준주택. 정말, 잘 알고 계신 거죠? 예. 주택 외의 건축물인데 사람들이 살아요. 그죠? 뭐가 있냐 하니까 다생기노 있다 그럽니다. 네, 잘 알고 있고요. 네, 잘 틀리지 않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아니고요. 다중생활시설입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지문은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규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두 번째 해석을 놓고, 요건 이제 우리 이제 요약집하고 같이 비교를 할 텐데, 이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국민주택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정리를 하면서 요런 방법이 있고 요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LH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또 여기는 주택 도시기금 이야기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 2번 지문에 이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틀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잘 나오는 그 패턴입니다. 몇 페이지를 잠깐 보시냐면,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이 아니라 했던 거를 가지고 그 수험생의 반응을 거꾸로 대입하는 거니까, 이제 그 해설이 많이 도움이 되죠. 그냥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자, 그렇죠. 여러분들 그 문제집 19페이지 보시면 요약 부분을 봅니다. 거기 보시면 국민주택이 있죠? 찾으셨나요? 준주택 밑에, 그죠? 거기 보면 다음 과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해놓고 국가, LH 이렇게 쭉 돼 있고, 두 번째, 주택 도시기금법 이렇게 이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잘 봐요. 다음 과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뭐예요? 국민주택이죠. 잘 봐요. 국민주택은 이거 AND가 아니고 이것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국민주택이라는 거예요. 이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AND가 아니고 이걸 두 개의 요건을 다 충족하는 게 아니라 강목의 어느 하나면 국민주택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었을 수 있어요. 국민주택은 이런 것이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나번은 아니다, 제외한다 이러면 이제 틀린 지문이 되지만 지금 우리 시험 문제 2번 25번에 2번 선택 지문 보시면 국가 이런 데서 진 이런 그 주택으로서 규모 이하인 주택을 꼭 국민주택이라고 하죠. 그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꿔서 국민주택은 이것만을 말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죠? 이것도 국민주택이니까. 그러나 이건 국민주택이다. 그럼 맞습니다. 이런 그 해석. 이런 해석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2번 지문을 이렇게 체크하신 분이 이제 그렇게 도시주택기금이 없으니까, 주택도시기금이 없으니까 틀렸다라고 체크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그러니까 국민주택 그 내용 정의를 이번에 그 개정하면서 바꿨고, 또 이제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건 뭐 이번에 신설이 됐으니까 나올 확률이 꽤 높죠. 뭐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이제 이것도 정확히 이제 그 지문, 그러니까 바꿔 얘기해서 이걸 체크하셨던 분은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석이 덜 됐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토지도 있고 또 뭐 기타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지금 토지는 임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분양한다는 거 아닙니까? 얘가 뭐냐? 이게 나머지라는 거죠. 뭐 부대시설, 복리시설, 전유부분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능동적으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게 이번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대충 이렇게 흘러가듯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지문 4번 지문 보시면 토지 및 건축물의 공용 부분은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전유 부분만 분양한다. 이건 이제 잘못됐잖아요. 그죠? 얘에서 나머지 전체인데 여기서 뭐 공용 부분은 임대다 이렇게 표현하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5번은 맞고요. 그래서 이제 2번과 4번 중에서 이제 많이 이제 그 선택지 체크가 많이 됐고요. 답은 이제 4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들 이제 푸는데 문제집 문제하고는 많이 달라요. 모의고사 문제는 정말 이렇게 선별됐고 또 그런 그 정말 실제와 가깝게 많이 지문 유도를 하고요. 그래서 실제 기출 문제 중에서는 이 동형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선택 지문이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26번 볼게요.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이야기다. 이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된 부분은 뭐 여러분들 공부 많이 했고, 특히 뭐 함정을 파기에도 마땅치 않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이야기라서 뭐 이건 이제 다 맞추셨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5번 지문이 잘못되어 있죠, 그죠? 5번 지문 보시면 입자 등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이거 너무 못하니까 이제 그만 빼 이렇게 요구를 하려면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요?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답은 찾았고요. 자, 3번 지문을 한번 볼게요. 일단 이제 5번은 답이고요. 요거 10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1 이상이 아니고 과반수. 답은 쉽게 찾았고, 그리고 이제 숫자를 변형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3번 질문을 좀 볼 텐데요. 뭐 뒤에서 이제 주관식에서도 한번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계약 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선정하는 경우 이야기인데, 요거를 지난해까지는 재선정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지금은 올해부터는 재선정이라는 표현 자체를 안 합니다, 법률에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의계약 이런 표현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용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절차는 잘 알고 계시죠. 입자 등 10분의 1 이상이 반대하지 않고 또 입자 대표의 구성은 3분의 2 이렇게 얻게 되면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은 알고 계신데, 그 표현이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재선정이라고 안 한다는 거 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 문제 보겠는데요. 배치 신고죠. 이것도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여기에서 하나
꼭 정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정답 문항은 4번이죠. 4번. 4번. 월별로 신고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5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면 그 서류를 주택가치 단체 협회에서 모았다가 시장한테 줄 때는 월별로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줘요? 분기별로 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크게 난이도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뭘 고민을 하셔야 되냐면 몇 번 지문을 가지고 이제 좀 고민하냐면 2번 지문이에요. 2번 지문. 자, 손해배상. 손해배상. 잘 알고 계시죠? 3천만 원, 5천만 원, 500세대 이상 잘 알고 계셔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럼 손해배상을 했다. 그러면 뭐 증권도 있고 뭐 가령 또 뭐 공제, 공탁 뭐 여러 가지 세 가지 중에 하나 할 수 있는데 해서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출을 인도한 날에 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인도한 날에 제출합니다. 누구한테요? 입자대표 있으면 입자대표 회장한테 하죠. 없으면 시장등, 또 임대사업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뭐죠? 그 하자가 막 머리가 들어가 있어. 하자가 계속 머리에 들어가 있어요. 배치된 날, 배치된 날입니다. 배치된 날에 하잖아요. 근데 요 배치된 날에 이거 이제 제출하고 이 서류를 배치 신고를 할 때 요 서류, 그러니까 요 손해배상을 했다라고 하는 이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장한테 그 입자대표에 제출하는 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거고, 내가 요 손해배상과 관련된 그 서류를 내가 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을만 하다라는 거는 배치 신고할 때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배치 신고할 때.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손해배상 그럼 이거 배치 신고가 아니라 처음에 배치된 날에 이거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제출하고 그 서류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배상 책임 보장 서류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이제 어렵거나 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정확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하죠.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까요? 28번. 자, 이거 이제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강조를 많이 했어요. 1천만 원 이하 그럼 뭐 생각나요? 그렇죠. 장, 하, 인, 회, 보, 장, 해, 유, 뭐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잘 알고 계시고, 여기에서 체크할 부분은 뭐냐면 이거죠. 뭐 기본 강의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순 충당금, 장기순 계획, 하자보수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인수인계와 관련된 부분, 보고 위반, 또 뭐 유사 명칭을 사용을 했다든지 해임 요구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 4번 지문을 가만히 보시면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공개한 자 이런 표현이 하나 있고, 또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하게 받은 자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1번하고 아마 4번을 놓고, 야, 이거 두 개 맞는 거 아니야? 또 해서 다른 거 찍을 수도 있고, 또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다 그래 찍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회계감사는 칸이 넓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입주자 입장에서 비용을 추가 지불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돼요. 이런 사유예요. 그러면 1천만 원이 합니다. 추가 지불을 할 필요성이 없어요. 이제 지불을 더 이상은 안 해도 돼.
지불을 더 이상 안 해도 돼.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러면 회계감사 관련해서 우선 여기 나와 있는 지문 가지고 봐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받았으면 받거나 다시 받아야 되죠. 그죠? 어쨌든 지금 시점 이후로 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받지 않았으니까 받아야 되니까 돈 들어가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으니까 다시 받아야 되죠. 그럼 돈이 들어갑니다. 추가 지불해야 돼. 그러면 요건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맞죠. 근데 4번 잘 봐요. 회계감사를 받았는데 결과 보고 공개를 안 한 거야. 아니면 거짓으로 공개를 한 거죠. 부적정 한정 의견 나왔으니까 그거 싹 지워가지고 다시 공개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받아야 돼요? 아니면 공개를 다시 해야 돼요? 공개만 다시 하니까 돈이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죠. 그러니까 이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28번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회계 부분은 정확히 해야 되고요. 이제 여기 이제 추가 지불해야 되는 거 지금 받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뿐만 아니고 자료 달라고 이제 감사인이 자료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허위 자료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으로. 그래도 그게 결국은 잘못되니까 그것도 다시 받아야 되죠. 예,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받는 그러한 행위, 방해하는 행위가 되겠죠. 예, 그건 여러분들 문제집 38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지셔야 되고요. 실제 이제 여러분들은 생소할지 몰라도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라고 통과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건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럼 해당 부분을 가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리는 건 정말 기본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서 필요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시간으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다 싶으면 반드시 이제 물론 뭐 하시겠지만 하셔야 되고, 요 이야기도 사실은 그 내용 이제 그 기본 여기 문제집 과정 이론 정리를 할 때 목청껏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근데 이제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거죠. 자, 좋습니다. 예, 그래서 28번은 4번. 특히 이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얘가 이번에 이제 새로 추가되면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고요. 어쨌든 이건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이걸 건드리면 얘입니다. 왜? 나머지 이야기하는 거는요, 금방 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여기 가고 그러면 이렇게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입자 대표 임원 선출 등에 관련된 이야기다. 뭐 이것도 많이 강조를 했죠. 많이 강조를 했고, 답은 이제 4번이 되죠. 뭐 충분히 답을 다 내셨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원을 선출하는 방법도 이거를 이제 올해 이제 내용도 많고 복잡하고 그래 나올 가능성이 높고 잘 정리도 안 되고 있는데, 가장 난이도를 높게 내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사실은 임원 선출은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500세대 이상의 경우와 500세대 미만의 경우로 나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때 회장 뽑을 때, 감사 뽑을 때, 감사가 뭐 초과 인원 하는 경우, 같거나 적은 경우, 또 이사를 뽑을 때, 또 회장 감사를 뽑을 때, 이사를 뽑을 때 이제 가까이 경우가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 뒤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가 지문에 없다. 그럼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 지문은. 그게 사실은 훨씬 더 난이도가 있는 지문인데,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거죠. 자, 1번처럼 이사와 감사 인원수가 이번에 바뀌었다. 그죠? 감사 2명, 이사 1명. 그리고 5번처럼 이러한 업무 소통과 관련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어떻게 뽑느냐 이야기할 때 2, 3, 4번을 보시면 전체 맨 앞에 500세대 이상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붙어 있죠. 만약에 그게 500세 이상이든 500세 이하든 그런 표현이 미만이든 이런 표현이 안 붙었다. 그럼 뒤에
다 옳아도 그건 틀린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는 거, 이게 이렇게 분류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보셨고, 그러면 4번 보시면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이산 어떻게 뽑아요? 이번 이제 틀리다고 했으니까. 이때 얘기로 뽑죠. 입자대표에서 뽑죠. 그러면 500세대 미만의 이산은 어떻게 뽑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임원 선출에서 이 구분의 실익이 없는 건 딸랑 이사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또 결론을 하나 낼 수 있고 문제 지문이 도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사는 세대 관계없이 입자대표에서 뽑는다 이러면 그건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거 하나만.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여기 잘 모르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공부를 더 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기본적인 패턴이고,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 여쭤볼게요. 또 그렇다고 또 하십시오라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 500세대 이상에서 감사를 뽑는데 감사가 뽑고자 인원을 초과했어요. 그럼 어떻게 뽑아요? 네? 그럼 이제 누가 투표를 해서 투표한 얼마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항상 이쪽에는 이야기할 때 투표는 이만큼 하고 투표한 사람 중에 득표는 이만큼 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항상. 동별 대표자도 그렇고 이것도. 그래서 10분의 1이 투표를 하냐 과반수가 투표를 하냐 그래서 다득표자가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죠? 물론 이제 다득표자 되는데 10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하죠. 이건 너무 기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면 그 똑같죠. 그죠? 저 시간하고. 제한된 시간 안에 또 이제 이 문제와 맞는 그러한 부분들을 해야 되니까 뭐 이건 또 뭐 추가 설명 없이 여러분 정리할 수 있고요. 항상 지문에서 이 500세대 이상이라는 표현이 꼭 붙어야 된다는 거. 이사 빼고는. 그죠? 아까 그 말씀 드렸었어요. 그죠? 그걸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문제인데요. 이것도 올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주방과 지방으로 올해 나뉘어졌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그죠? 근데 여기는 다행스럽게 물론 이제 그 의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점 별도로 안고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물을 때는 중앙이냐 지방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물어봐야 되죠. 근데 지금 문제는 이걸 구분했어요, 안 했어요? 위원회. 지금 문제는 이걸 구분했습니까? 안 하고 그냥 물어봤죠. 요렇게 문제를 낼 수 있는 게 요거 딸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앙이든 지방이든 얘네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렇죠. 4번에 하자보수 등과 하자 뭐 관련된 분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은 왜 얘네들이 안 합니까? 왜 얘네들이 안 합니까? 이건 하는 데가 따로 있다.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이 있다는 거죠.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실제 이제 법 본문을 보시면 얘와 관련된 거는 제외한다라고 법에 써 있어요. 아예 그냥 이렇게 제외한다. 이렇게 이제 문제는 그렇게 낼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떤 걸 집어넣어도 다 관련 있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건 다 할 수 있거든요. 뭐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딱 이렇게밖에 흘러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제 4번. 쉽게 찾았고요. 그 다음에 하자보수와 관련된 이야기죠. 하자보수 관련된 부분이 워낙 뭐 이번에 이제 개정이 많고 또 뭐 신설된 이야기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뭐 오늘 그 모의고사에도 하자 관련 문제가 꽤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하나하나씩 정리를 이제 많이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3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까요? 31번. 하자보수와 관련된 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은 지금 이제 문제의 지문을 보니까
뭐 1번 사업 주체는 입자 대표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라. 뭐 크게 이게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 또 2번, 3번 보니까 청구권에 대한 이야기고, 4번, 5번 보니까 이건 내력구조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지문을 보니까 일단 뭐 맞고 틀리고. 그래서 2번, 3번 이거 이제 청구권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이거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은 내력구조부와 관련된 이야기니까 주의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뭐 쉽게 아실 수 있고요. 자, 거기 이제 2번 지문 보시면 청구권자가 누구예요? 청구권자. 우리가 이제 배운 청구권자가.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이죠. 자, 그런데 이자들이 실제로 청구를 할 때는 전유 부분은 누가요? 전유 부분은 입주자. 공용 부분은 누가예요? 이자들이 아니에요. 물론 요건 있죠. 입주자가 전유 부분 잘 몰라서 청구 못할 수 있으니까 이 관리주체, 그러니까 입자대표회의를 대리하는 이 관리주체가 이렇게 대응은 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까지 일단 청구권이 좀 세분화됐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 관리주체는 입자 또는 입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이렇게 해놓고 공동주택 관리법령상 하자보수를 사업주체에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2번이요. 2번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는 하자보수를 사업주체에 청구할 수 있다. 이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이제 임차인이나 임차인 대표회의 청구권이 있어요? 우선? 있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없잖아요. 그죠? 네, 없어요. 청구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지문이 왜 들어가 있느냐? 지금 법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시험 보실 분들은 이거 열심히 공부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차인도 이제 하자보수 청구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바뀌어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4월 14일 기준이니까, 이전 기준이니까 그 점을 주랍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매스컴이나 매스미디어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임차인도 하자보수권이 있다라고 혹시 접하신 분 있으면 우리 시험 기준일 기준으로는 이후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후에. 그래서 이걸 이제 주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을 보셨고 4번과 5번을 보시면 이제 내력구조부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딱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두 가지를 지문화한 겁니다. 하나는 그 4번에 나와 있는 거죠. 4번에 나와 있는 거 손해배상. 그리고 5번에 나와 있는 안전진단. 두 개 다 중요한 이야기고요. 특히 이 손해배상도 내년도는 이게 내력구조부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내년도는 이제 다 풀어버리는데 그냥 하자보수는 무조건 이제 손해배상 쪽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내년도 이야기고 올해까지는 이제 내력구조부고 또 요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이 내력구조부에 위해가 있어서 요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내력구조부와 관련된 거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시설물이라는 표현, 시설공사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는 붙을 수가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종료죠. 종료도 올해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종료. 근데 이제 종료 어때요? 어렵죠. 그죠? 종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종료도 정확히 정의를 하셔야 되고요. 난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지? 예,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고민인데요. 언제 이제 점수가 여러분들 확 올라가냐면
언제일 것 같아?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아니. 보고 나서 올릴 거예요. 시험 보고 나서는 생각도 안 나지. 이론 특강을 한번 딱 듣고 나면 점수가 팍 올라요. 정말 거기 필요한 것만 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인 베이스를 딱 잡고. 근데 이제 곧 잡혀 있잖아요. 그죠? 이론 특강이.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이론 특강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원래 몇 개월 동안 해야 될 거,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문제까지 하면서 한 거를 6시간 동안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뭘 하겠다 이게 아니라 공부했던 것에 정리를 거기서 하겠다 그 얘기예요. 본인이 이제 하신 것. 그리고 할 때 이제 정리하는 요령이라든지 정리하는 그 페이스가 이제 한 50장 분량으로 쫙 이렇게 데이터가 나가죠. 그죠? 이제 그런 층에서 이제 딱 필요한 이야기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사족과 관련된 이야기 다 빼고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만 탁탁 이렇게 정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어떤 자신감이 드냐면, 하루에 다 했잖아요. 어쨌든 내가 알든 모르든 하루에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쭉쭉 밀어낼 수 있는, 회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탄력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력이 쭉 올라갑니다. 정말 올라가요. 다음번 모의고사가 기대가 되는데, 자, 어쨌든. 자, 그런 부분에서도 이 종료는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메모를 여기 해드릴 텐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거기에 데이터로 그렇게 이제 그 요약의 요약이죠. 핵심 요약. 그 이론 요약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이제 종료라고 할 때는 누가 종료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 주체가 원하는 거죠. 사업 주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업 주체가 핵심적인 키워드로 띄어나오고 누구한테? 입자 대표. 입자 대표한테 종료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가 하고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걸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받으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게 지문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구분하지 않고 하게 되면 암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할 일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전유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입주자한테 뭐 끝낸데 뭐 안 한 거 있으면 빨리 얘기해 이렇게 이제 게시하잖아요. 며칠 동안. 뭐 이런 거 이제 잘 알고 계시죠. 숫자는 이상. 그래서 입자 대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입자한테 20일 이상 게시해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전유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아까도 보시면 입주자는 공용 부분에 대한 청구권이 없어요. 그러면 공용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공용 부분은. 어떻게 해? 이걸 이제 받으면 입자 대표가. 청구하는 거예요, 청구. 사업자 청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으로 정리를 해야 돼, 이제. 이렇게 돼야지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이제 이렇게 딱딱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 입자, 그 다음 단계로 입자 대표회의와 뭐 사업 주체가 뭐 이쪽이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사례가 이제 쫙 이렇게 갑니다. 서류를 갈 때는 30일이나 하고 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하자가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입자 대표에서는 종료를 해야죠. 그죠? 종료를 한다. 그래서 종료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종료를 할 때. 종료를 할 때. 종료는 이렇게 하죠.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나누어서 하죠. 그죠? 종료 확인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전유 부분은 종료 확인을 누가 해줘요? 네, 입주자가. 공용 부분은 누가 해요? 누가 해요? 회장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입주자가 전유 부분 종료한다고 하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입주자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을 관리주체가 이렇게 대행을 준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선행이 돼 있고, 자 그러면 입주자가 이제는 종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입주자가 공용 부분에 대한 청구권은 없지만, 입주자 공용 부분에 대한 청구권은 없지만 이 입주자 대표 회장이 공용 부분에 대해 종료 확인을 할 때 입대 의결을 맡아서 해야 되죠. 입대 의결을 맡아서 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이 의결에 입주자가 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입주자가 관여할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저기 뭐 산책 가다 보니까 저거 하나도 안 됐던데 무슨 종류야?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주체 상대로 할 수는 없지만 의결에 관여할 수 있죠. 그래서 5분의 1 이상이 반대를 하면 의결을 할 수가 없다라는 조항. 그죠? 그러면 입주자가 5분의 1 이상이 반대한다는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총체적인 의견 수렴, 이런 걸 하려면 입주자한테 뭘 해야 돼요? 물론 개별 통제하거나 개별 통제하고 게시를 또 해야 되죠. 이것도 20일 이상. 그래서 이 20일 이상 게시를 할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내용을 같이 하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정확하게 마무리되고 뒤가 안 생기게끔. 그래서 이제 그 하자보수 종료가 조금 뭐 이렇게 이제 나뉘어서 하고, 시작부터 나뉘어하고 종료 확인도 나뉘어하고 그 절차에서 뭐 이런 과정이 있다. 이 부분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실제 답은 뭐 쉽게 찾았을 거예요, 그죠? 뭐 30일, 20일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죠? 30일, 20일. 그래서 이게 그냥 문제만 푸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문제만 푸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이제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일단 2번은 30일이 아니고 20일이다. 뭐 이거 쉽게 이제 정리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0이라는 숫자와 15라는 숫자를 구분할 때, 그죠? 30, 서류가 오가면 무조건 30일이라 그랬어요. 서류가 오가면. 서류가. 그러니까 서면으로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자. 그 다음에 33번 문제를 풀도록 하죠. 자, 뭐 이것도 정형화된 문제고요. 그리고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올해 이제 개정도 됐고요, 그죠? 사업자를 선정하는 문제와 또 선정된 거 이제 계약 과정의 집행 과정, 요 과정을 이렇게 구분하고요. 그죠? 그래서 사안별로 관리 주체가 선정하고 관리 주체가 집행하고, 사안별로 입주자 대표에서 선정하고 입주자 대표에 집행하고, 또 사안별로 입주자 대표가 선정하고 관리 주체가 집행하고. 그거 많이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입주자 대표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장기선 충당금하고 전기 안전관리 대행은 이렇게 한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나머지고, 이번에 이제 바뀐 내용이 뭐냐면 신설이 하나 된 거죠. 뭐가 신설됐냐면 얘가 신설이 됐어요. 얘가 뭐냐는 거예요. 얘가 뭐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상한가요? 요 하가 뭐예요? 신설됐으면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그죠. 하자보수 비용, 하자보수 보증금이 아니고 하자보수 비용. 요 하자보수 비용을 이용을 해서 입주자 대표에서 직접 하거나 제3 대행해서 하는 경우. 그럼 요 하는 옛날부터 있던 건 뭐예요? 하자보수 보증금. 이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 하자보수 보증금은 우리 이제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 하자보수 보증금 뭐 납부를 하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 하자보수 비용의 경우는 사업 주체로부터 하자보수 비용을 보증금 관계없이 뭐 그런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잘못됐는데, 그럼 하자보수 이렇게 하십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실무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게. 아, 그냥 업자 선정해서 하십시오, 직접. 그럼 제가 결제는, 뭐, 그, 있죠, 그죠? 그런 경우. 이제 그런 경우가 실무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건 사실 거의 없어요. 이것보다 이게 훨씬 많아요. 옛날에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실효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무에 맞게 집어 넣은 겁니다. 하자보수 비용. 그래요. 사실, 여기는 그 2번이죠. 33번으로 보면 2번.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하자보수 비용을 사용하여 보수공사하는 경우. 그죠? 3번은 그 전부터 있었던 거.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하자보수 비용과 하자보수 보증금은 다릅니다. 4번 장기선 충당금은 입자대표가 선정하고 관리처에 집행한다. 그죠? 1번 나머지는 다 관리처가 한다. 그 다음에 5번 잡수입의 취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가 집행하는 사항이다. 이게 잘못됐죠? 그죠? 이건 관리처가 다 한다 그 얘기죠? 자, 그럼 여쭤볼게요. 5번이 틀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잡수입 취득도 이제 관리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데 그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는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는 어떻게 해요? 누가 합니까?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선정해야 잡수익도 나올 거 아니에요? 잡수익 취득하려면 선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 얘기한 4가지 있잖아요. 관리 방법 결정, 관리 규약 개정, 주민 공동시설 위탁 운영, 주민 운동시설 외부 개방. 이게 주민 공동시설이죠. 지금 어린이집이. 그러니까 이 4가지로 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여쭤보지 않아도 이렇게 나올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 하나하나에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쉬셨다가 34번 할 텐데 34번 굉장히 많이 틀린 문제예요. 굉장히 많이 틀린 문제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부분인데요. 조금 쉬셨다가 이 문제 풀도록 할게요. 예. 다음 쉬겠습니다.